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6강 5번, 6번 진도 고강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구문, 구문 분석 네 번째 줄에 있는 거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고 나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왔기 때문에 뒤에는 어떤 문장이 와야 됩니까?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요. 근데 선생님 주어가 안 보여요. 그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supported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 because 붙어서 그것이 eco-friendly,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주어가 안 보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자, 이때는 주어가 생략됐고요. 그리고 얘도 supported가 동사가 아니라 뭘로 쓰인 거냐면 과거분사 pp로 쓰인 거죠. 앞에는 사실은 it is라는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경우인데요. 자, 이렇게 주어를 갖다 생략하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보통은 주어를 생략하고 쓸 때 being이라는 분사로 쓰는데 이 being이라는 분사가 생략된 분사구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분사가 쓰였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로서 주어를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어는 뒤에 나오는 it라는 주어와 대상이 같기 때문입니다. 자, 보면요. 해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그것이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뭐예요? 지지를 주는 게 아니라 받고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critics. 자, 비평가들은요, insist 하면 주장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 거죠. 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것이 뭔지는 자꾸 모르겠지만 어쨌든 could lead to disastrous situation. 아주 재난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안 보이고 이렇게 ing 형태나 아니면 pp 형태로 봤을 때 이게 분사구문이구나 라는 것 갖다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분사구문에선 접속사도 생략하긴 하지만 그 접속사의 의미를 갖다가 살려주고자 할 때는 이렇게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라는 거 문법적으로 같이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라고 해서 자, 여기 보니까는 문장이 있고 자, 이 문단 속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당연히 여기 글의 흐름에 어떤 논리적인 단락이 일어나는 곳이 있겠죠. 단절이 일어나는 곳이 있겠죠. 자, 그렇게 풀 수도 있고 또 하나 여기 주어진 글 속에서 우리가 내용을 갖다가 먼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to avoid this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avoid 한다는 건 피한다는 거잖아요. 피하기 위해서 라고 했으니까 앞에 this에 관한 무엇인가가 나올 것이고요. 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have come up with 떠올렸습니다. 뭘요? 두 번째 세대, 2세대의 그런 바이오 연료를 갖다가 떠올렸다라는 얘기니까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 2세대 바이오 퓨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앞에는 어떤 부정적인 마이너스적인 개념이 나오나 봐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걸 갖다 피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어떤 연료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후에는 새로운 연료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염두해 두고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바이오퓨얼이라는 거, 그죠? 바이오 연료라는 것은요, is a new fuel source라고 해서 새로운 연료 그런 원천이 되는 건데, 자, made from이니까 어디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까? biological material라고 해서 생물학적인 물질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래요. such as 예를 들어서 자, 설탕이나 starch라는 건 녹말이에요, 녹말. 녹말이나 또는 채소 기름이나 그리고 콘 같은 옥수수 같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뭐 별 내용 없습니다. 바이오퓨얼은 무엇이다 라고 그냥 설명을 했을 뿐이고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 한 거 없어요. 자, it can end our dependence on 이라고 해서 이것은 바이오퓨얼이 되겠죠. 아까 전에 계속 it 나왔던 거 이 바이오퓨얼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 봐요. 자, 우리의 의존을 갖다가 end 끝마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한 의존이냐면요. oil, 기름이죠. 자, 그리고 and하고 다시 한번 동사 시작하는데 처음에 and와 그 다음에 lesson이라는 동사가 병렬 구조가 되겠네요. 자, 그것은요. 줄여줄 수 있대요. 뭘요? 자, 카본, 탄소의 양을 갖다 줄여줍니다. 어디에서요? 대기에서요. 그래서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바이오퓨얼에 대한 좋은 점, 플러스 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앞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는 올 자리는 안 되겠죠. 자, while 아까 봤던 그 문장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지지받고 있어요. 왜?
바이오퓨얼이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어때요? 비평가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것이 재난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아, 그러면 3번에 올 수 있을까? 자, 3번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바이오퓨얼이라는 것이 자, 만들어지는데 여기 한 칸 떨어졌다. 자,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냐면 eatable이라는 거는 먹을 수 있는 이란 뜻이요. 먹을 수 있는 곡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they believe it can accelerate food shortage라고 해서요. 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것이 뭘 갖다가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까? 식량의 부족을 갖다가 가속화시킬 수 있대요. 그럼 이것도 역시 뭐예요?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아직까지는 이 제2세대 바이오퓨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가 않았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올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The advantage라는 거는 장점이 되겠죠. 자, 그 장점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 장점은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그러면 뭐예요? 여기 있는 주어진 글이 이 4번에 들어가 주면서 이러한 앞에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갖다 피하고자 이 과학자들이 떠올린 게 뭡니까? Second Generation Biofuel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의 장점은 바로 that 이하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this new approach, 새로운 접근법, 바로 Second Generation Biofuel을 갖다 가리키는 말이겠죠. 이것은요, would use the ineatable, eatable이 아까 전에 먹을 수 있는 식용유라는 뜻인데 앞에 in이란 접두사가 붙으면 in이나 im 같은 경우는요, 부정어 not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그런 식물들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할 거래요. 그러면 뭐가요? 아까 전에 말했던 food shortage 같은 것들 생겨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자, 잎사귀나 줄기 같은 건데 자, which would save the eatable parts 라고 해서 그것들은 뭐예요? 먹을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아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while there are still technical barriers 라고 해서 여전히 뭐가 있냐면 기술적인 장벽,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to는 여기서 전치사로 써서 뒤에 ing 동명사가 붙은 거고요. 그것을 갖다가 집에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은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it is expected라고 해서 기대가 되어집니다. 뭐가요? Any drawback이란 건 단점, 결점인데요. 그것이 곧 be fixed, 고쳐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서가 주어진 문장 안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찾을 수 있는 근거들이 이렇게 지시사가 있었고요. 또 앞에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게끔 to avoid this라는 내용도 있었고 여기도 second generation biofuel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 다음에 내용을 갖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요.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우리가 문제 들어가기 전에 앞서 또 마찬가지로 5번째 줄에 구문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구문은 뭐냐면은 자, large라는 거는 들어간 거고요. 그냥 a number of라는 건데요. 여러분 독해하다 보면요, a number of 그 다음에 또 관사 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the number of. 자, 그랬을 때 뒤에 뭐가 오냐면은 어떤 형태의 명사가 와야 되냐면 전치사 다음이니까 명사가 와야 되는데 복수 형태의 명사가 와야 돼요. 됐습니까? 쉽게 말해서 a number of나 the number of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을 수 있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a number of 같은 경우는 의미가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the number of는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해석이 달라지는데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명사들이라고 해서 초점이 이 명사에 가 있고요. 밑에 있는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명사들의 수라고 해서 초점이 number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a number of 복수명사 같은 경우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오게 됐을 때 복수 취급을 해서 뒤에 동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수의 동사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number, 여기에 주어가 형성이 되면서 단수 취급해서 동사는 단수형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종종 이렇게 명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오는 게 아니라 또 여기에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그런 말들, 수식어구들이 이렇게 붙고 나서 뒤에 여기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법상 이 동사의 자리를 갖다가 또 다른 준동사의 형태, 예를 들어서 ing 동명사나 아니면은 뭐 분사나 아니면은 또 투부정사 같은 걸로 바꿔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number of 다음에 여기 복수명사 왔고요. number of니까는 자, 주어는 바로 이 insects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has가 아니라 have가 와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도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게 6번 문제가 어법 문제인데 사실 그 어법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했어요. 자, 우리 어법 문제는 바로 그 문장으로 가서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A번에 해당되는 그 문장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인팩트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due to라고 해서 전치사구가 다시 시작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due to the fact 사실 때문에 라는 건데요. 자, fact 다음에 보통 대절 붙으면 동격의 대절이죠. 자, 어떤 사실이냐면은 large number of 자, 많은 상당한 그런 곤충들이 자, 뭐가 와야 된다고요? number of는 뒤에 복수 형태의 명사의 수일치에서 have가 와야 된다고요. have frozen to death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얼어서 죽는데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B번 한번 보니까 B번에 보니까는 uncaring이냐 uncared냐 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because 앞에 부사절 지나서 여기 주어 다시 시작되죠. 자, 작은 유충들이요 have been left 남겨지게 되는데 어떠한 상태로 남겨지게 됩니까? 여기 지금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have been left 얘가 동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어 자리에 지금 현재 분사가 와야 되는지 과거 분사가 와야 되는지 근데 얘는 지금 주격 보호기 때문에 주어 여기 작은 유충들을 갖다가 봤을 때 작은 유충들이 뭐요? 돌보지 않는 겁니까? 돌봐지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돌봐지지 않는 거 uncared로 가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번에 보니까 대시냐 후주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 문장 또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자, the government 정부는요 또한 also announced a plan 계획을 갖다 발표했는데 어떤 계획이요? offer millions of dollars 수백만 달러를 갖다 제공할 계획을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in aid라는 게 도움이란 뜻이잖아요. 자, 도움인데 어떤 도움으로써 to local fruit growers 과실을 갖다가 재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 돕고자 이런 돈을 갖다가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자, 요 명사 다음에 대시라는 게 붙었고 그 다음에 whose라는 게 붙었는데 대시라는 거는 굉장히 성격이 많죠. 대시라는 거는 우리가 관계사로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요? 접속사로서도 생각할 수 있죠. 자, 뒤에 보니까 또 whose가 나왔는데 whose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이 대시 왔을 때 자, crops were damaged라고 해서 어떤 문장이 왔냐면 농작물이 피해를 입습니다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때 대세 성격은 접속사인가요? 접속사인가요? 접속사로서 명사 다음에 대시 쓰인다라고 하면요. 이때 that은 동격의 that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앞에 fruit growers라는 이 명사, 이 콜, 뭐예요? crops were damaged. 이게 이 사람이 이거다라고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growers가 crops were damaged 되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이거다라고 꼭 이야기할 수 없죠. 동격이라는 건 그거죠. 제이는 선생님이다. 이게 동격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선생님 whose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자, 그거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문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제이는 is a teacher. 선생님이요. 제이는 선생님이고 and 그리고 his major. 그의 전공은요. is English. 영어입니다. 라는 이 문장이 있어요. 자, 우리 이런 문장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로, 그죠? 요 접속사 대신에 그리고 뒤에 반복되는 말 지워가지고 관계대명사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때 일단은 and 지우고 자, his는 앞에 있는 teacher하고 같은 말이니까 지우고 해서 얘 접속사하고 이 대명사를 합쳐서 뭘로 써요?
관계대명사를 쓰죠. 앞에 있는 요 명사를 갖다 우리가 선행사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선행사가 종류가 사람일 때 여기 관계대명사는 뭘 씁니까? 우리가 무조건 who를 갖다 붙여 쓰면 되는데, 근데 여기 지금 소유격을 대신 받는 말이니까 뭐요? 여기다가 whose라고 관계대명사의 격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제이는 선생님인데 그의 전공이 영어인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관계대명사 문제를 갖다 풀 때 포인트는요, 자, 앞에 있는 선행사는 사실 뒤에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던, 목적어 역할을 하던, 아니면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 소유격의 역할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다시요. 자,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빈칸일 때, 자, 여기에 들어갈 말, 자,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라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선행사 명사에다가 어포스트로피 s를 갖다 걸어서 뒤에 문장에 있는 명사에다가 걸었을 때 그 문장이 어떻게 완전한 문장을 이루게 된다면 여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뭐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선행사를 갖다 뒤에다 어디에 주어 자리에다 집어넣어서 완전한 문장이 되면은 여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에 선행사 명사를 뒷문장에 목적어 자리에 넣어서 완전한 문장이 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맞는 자리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여기다가 소유격을 걸어서 뒤에 문장에 명사에 걸어서 문장을 만들었을 때 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여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쓰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 자, C번에는 whose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